미 백악관은 한반도 유사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분쟁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주권국가인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8일 한반도 비상상황 대비와 한국의 중동 개입은 전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응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존 컬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컬비 조정관은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동 분쟁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중동을 위해 특별히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는 한국 국민들이 선출한 지도부를 통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컬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만일의 사태에 대해 전략적 대응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반도와 영내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통해 준비태세를 확실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컬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국제정세 속에서 다음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ank you, Colleen, and thank you, John. I have two questions. 감사합니다, 컬린. 감사합니다, 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브링컨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국 협력 인사들과 그리고 회담을 가질 것입니다. 중동 분쟁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미국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즉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나 타이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략적 대응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 말은 우리는 항상 한반도와 지역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추가 훈련과 훈련 행사, 한반도 외부 정보 수집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인도태평양에서 해군, 공군, 지상군을 비롯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단계에 있고 우리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이 곧 이곳에서 만나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사실 이번에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중동을 위해 특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권적 결정이고 그 분쟁에서 한국 국민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훌륭한 친구이자 파트너 동맹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한국 국민들이 선출한 지도부를 통해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철저히 노력한 데 대해 특히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미국은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한국의 역할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아주 춥죠? 예. 서울도 오늘 뭐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서 네. 오늘 바바리아 안에 뭐 받치는 것도 있고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들도 많아요. 환절기가 많아가지고요. 저도 조금 컨디션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오늘은요, 또 여전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는데요.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전쟁이 이제 오늘부로 이제 인질하고 이제 협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한국이 좀 역할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무기도 좀 지원을 했고 포탄도 지원했는데,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 한국의 역할이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떤 역할이 지금 있다고 봅니까? 한국에서는 뭐 하마스나 어떤 테러 집단들의 그러한 공격,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대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지만은 아무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공격에 의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니까 한국 언론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확 이렇게 뭐 이스라엘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요. 일단 테러 집단인 하마스는 용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절대 이 하마스한테는 관용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안에 섞여 있는 그 시민들이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입장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I think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외교장관 회의는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한미 외교, 한미 국방 이렇게 이제 지금 연속으로다가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왜 또 일본이 자꾸 끼어가지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어떤 때는 한미가 할 게 있고, 미일이 할 게 있고, 또 한미일이 할 게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는 한미 연례 국방장관 회담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또 숟가락을 또 얹고 있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한미일 군사훈련도 하고, 뭐, 국방장관 회담도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미일 국방, 지금 그 전에 이제 한미 간의 핵 전략 정보 어떤 공유 부분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일본이 급히 이제 그렇죠.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뭔가 한미 간에 지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또 북한의 하마스식 이 한국에 대한 도발 음,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이제 거의 무력화되듯이 음, 한국의 이 북한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대비가 돼 있느냐. 음, 또 우리 이제 북한 하마스의 공격보다 한 10배, 한 100배 정도의 더 위력을 갖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그렇죠. 있는데 뭐 한 시간에 16,000발 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보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래서 윤 대통령도 오친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전례회의에 참석했을 때 오친 국방장관이나 그다음에 합참의장 이렇게 같이 관저에서 식사를 하고 이 하마스식 공격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은 핵 사용을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재래식 무기에 의한 그러한 국지적인 도발, 하마스식 도발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안보 부분에 있어서 한미가 이제 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안보 부분에 대한 한미 동맹 강화가 군사력에 대한 특히 군사력에 대한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래 보는 거죠.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마스 같이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그렇죠. 공격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음.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국방부나 특히 한미 외교 국방 안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제가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단 브리핑에 제가 물었습니다. 이 앞에 이제 유튜브에 나가겠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미국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컨틴전시 비상사태가 일어날 거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만반의 태세가 있느냐고 자기들은 만반의 준비를 철통 같은 준비를 하고 우리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들어도 안심이더라고요, 일단은. 안심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 한 놈의 도덕을 열 순사가 못 지킨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디에 그렇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이제 그러한 공격의 징후를 미리 이제 알아내는 그러한 정보가 필요한데 지금 뭐 문재인 정권 돌아가지고 그 휴민트 국정원 장악하면서 휴민트가 다 무너져 그렇죠. 버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서 봤듯이 이스라엘도 하마스가 공격한다는 그 내용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정보에 그 오류와 부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좌파들이 완전히 대북 관련된 그 안보 정보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 군사 훈련 또 한미 국방장관 회의 혹은 한미 간의 안보 부분에 있어서 정보 교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하마스가 그렇게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오는 것도 모사드가 일단 조금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대는 이래야죠. 정보든 첩보든 그것이 소문이든 무시하더라도 일단은 왓츠아웃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접수를 해놓고 왓츠아웃 하면서 이거는 뭐 가짜구나 걸려야 되는데 저건 맨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마스가 매일 연습을 하니까 쟤들은 또 연습이야 그리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하다가 공격에 기습 침략을 하면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꼭 그래서 이제 뭐 훈련이란 것이 꼭 때만 맞춰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해야지, 공부도 매일같이 해야지 이게 느는 것이지, 공부 시험 칠 때 며칠 전에 딱 한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고 그런 데 그렇죠.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은 한편으로 한국의 안보에 응. 대해서는 경종을 울렸다. 그 입니다. 철저한 이스라엘 정보 기관이나 모사드나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언돔이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는데 뚫리는데 한국은 지난 좌파 정권 때 완전히 정보도 그렇고 군사 훈련도 못하고 무력화시켰잖아요. 9.19 군사 합의로 완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력화시켜서 이제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말로는 한미 간에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죠. 공격을 하겠다는 북한은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뭐 해상도 있고 바다도 있고 육로 침투도 있고 섬에 대한 공격도 있고 뭐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 행그라이드나 드론 공격도 있고 그 수만 가지의 방법을 어떻게 다 방어할 쪽에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그런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정보를 미리 인식하고 미리 공유를 했을 때는 그 초토화시키면 되잖아요. 공격 지점을. 그래서 Right.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Right. 우리가 좀 더 이 안보 국방 부분은 추후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이거 전략가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미국은 물샐 틈 없는 안보 동맹으로 철통까지 지킨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 적 때문에 큰일이라는 거예요. 내부의 수많은 적들, 이걸 어떻게 감당한다는 겁니까? 지금 마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안에서 하마스만 잡아가지고 콕 찍으려니까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같은 방향이래. 지금 한국에 곳곳에 빨간 것들 또 저 게릴라들이 지금 숨어 있고, 하물며 지금 국회에도 국회, 국방 뭐 말할 것 없이 뭐 전면에 지금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찾아내서 가리려면은요, 윤석열 정부가 진짜 칼을 휘둘러도 많이 휘둘려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여기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한국이 다 좋은데, 지금 그 그래서 하마스가 이렇게 이제 공격한 것이 한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경고를 해준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마스의 공격이 다양한 방법에서 공격했듯이 북한도 대한민국 공격을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방어를 하려면 미리 징후 조짐을 미리 포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그 NSC 국가안보회의 그 전략소통조정관도 제가 질문했을 때 미국의 방어는 철동같이 지켜준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이번도 한미 저 국방 또 외교장관이 같지 않느냐. 여기서도 많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략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거는 안심이 되는데 문제는 한국의 내부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곳곳에 지금 프로 노스 코리아들이 있지 않느냐 이래. 예? 자, 프로 노스 코리아 플러스 빨간 색깔 좌빨도 극좌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작전에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교조나 민노총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간첩단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그걸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의 적들이 어느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 이제 포진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정원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간첩 잡는 일들을 국정원으로 다시 넘겨가지고 그 일에 좀 매진을 해서 국내에 압력하고 있는 고첩이라고 하죠. 고정간첩. 이런 고정간첩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혹은 그런데 투입되어 있는 그러한 간첩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잡아내는 그러한 첩보 정보 역할을 해야 되겠죠. 어제도 유튜브 보니까요, 국방부의 삼성 장군이 간첩질을 했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아니, 야당 의원들은 대놓고 간첩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요, 아무튼 유튜브를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믿을 참고로 들으시고. 참고로 듣는데, 그것도 내가 지난번에 작년에 그 한국 국군의 날 때 이상하리 많지. 그 국군 홍보가 저 중국 탱크가 나오고 이상해서 이건 상당히 잘못됐다. 이거 편집할 때 몇 번씩 우리가 걸리잖아요. 우리도 자그마한 걸 해도 편집할 때 많은 걸 다시 보고 실수가 없는가 했는데, 여기서 뭐 편집할 때 실수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 책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저기 대표님, 앞으로요, 한국 국회의원이 되려면요, 이념관계, 사상관계를 다 검증해야 되고요. 어느 죄인, 범죄 사실이 있으면 안 되게, 미국처럼 안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범죄를 6가지나 가진 자가 뭐 야당 대표가 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무슨 나라를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열받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진짜 이게 3.6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상당히 15위 안에 드는 경제국가면서도 이 국회의원들의 질은요, 상당히 죄송하지만요, 너무나 얕아요, 질이요. 그리고 함량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미중 간에 약간 기류 변화가 좀 있는 거죠. 기류 변화기보다 그게 참 재밌는 얘기 끄잡아냈는데요. 이번에 이제 에이펙 회의 14일부터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드디어 시진핑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진핑하고 미국이 지금 토킹을 하는데 마치 미국이 구걸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마치 시진핑이는 항상 거만해요, 얼굴이.
시진핑이 악수할 때 봐봐요. 사람 바로 쳐다보고 악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는 딴 데 보고 있고 딴 사람 악수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는 아주 거만하다 이런 말인데, 지금 미국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토킹을 하자는 것이고, 시진핑이는 no way, 네가 몇 가지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담도 결국은 관리 차원에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여러 가지 중국이 싫어하는 이슈까지도 논의를 하면서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관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요. 또 거기에서 또 한국하고 저기 뭐야 중국하고도 또 만날 또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 또 거기도 보고. 이번에 에이펙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이펙에서 아무튼 미중 정상회담은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확하게 되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중 간에 정상회담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아직 이제 정해진 건 없고. 그런데 일본하고는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회의에도 윤 대통령이 그 에이펙 회의 참석하면서 거기도 참석한다고 나오던데, 사실은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방 그렇죠. 국가들이 모이는 그러한 경제 프레임워크 아닙니까? 그게 작년에 그래 갔을 때, 그게 작년에 네, 우리가 저기 한국에 갔을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갔을 때 거기서 IPEF가 나온 거 아닙니까? 경제협의체를. 솔직히 말하면 이게 중국 경제용인데,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대화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IPEF를 어떻게 주장할지 그것도 상당히 관건이에요. 저 중국이 싫어하는 거를 계속 밀고 나가느냐, 나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너무 중국한테 미국이 기울이지만 안 되니까 요구할 건 요구하고. 미국으로 봐서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 북한의 그런 공조,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미국이 여러 가지 중국하고 완전히 배쳐가기에는 조금 그렇죠.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중국 손을, 왼손으로는 중국 손을 잡고 오른손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왼쪽과 오른쪽 행동이 다른 모습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미국도 지금 뭐 중동 정쟁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이런 분쟁이 확산돼서 중동 전체가 하약국으로 갈까 고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북한의 유엔 제재 부분들도 이제는 거의 무력화돼 버렸고, 뭐 북한은 대놓고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러시아는 뭐 고급 그 기술들을 특히 인공위성 또 그런 발사 기술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서 중국하고 등을 지고 있기에는 미국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예. 같아요.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북한 문제도 역시 중국이 역할이 해줄 게, 중국이 역할이 있지 않느냐 하고 항상 그 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유엔에서도 거부권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그 제재 문제도 거부권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한테 니가 왜 역할을 안 하느냐 하는 게 미국이 상당히 그 중국에 프레시를 주고. 한국에서는 이번에 그 미중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북한의 이 하마스식 공격, 북한 핵 문제, 또 북한을 제재 못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망을 비롯한 반도체 이런 관련되는 중국의 경제 제재를 어느 선까지 해제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방안보 부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의 경제, 대중 관련 그런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샌프란시스코의 미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그 주시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너무 뭘 내주면 안 되거든요, 이번 회담에서. 근데 이제 이미 이제 회담 전에 곡물 문제가 또 뭐 몇만 톤을 갖다가 중국에서 지금 미국 곡물을 지금
콩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하겠다라고 지금 아주 그냥 크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문제는 이거예요. 또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 무기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블링컨 장관도 한국 가서 그 맨날 여기서 우리가 그 했던 이슈인데 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북한하고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동도 걸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이그노를 모른 척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과연 짚고 넘어갈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PSI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냐, 무기 거래 같은 거를. 무기를 싣고, 또한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싣고 배로 옮기고 있는데, 핵무기를 그러죠. 옮기는데 PSI 가로막고 선상을 해서 뒤지고 이럴 때 서로가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라든지 하는 것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한국과 공조해서 추가 제재를 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what 추가 제재에 대해서 말 안 하거든요. 디테일한 거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지금 답답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걸 잘 밀고 나가야지, 잘못하면은 미중 간에는 지금 그래서 뭐 한미 정상회담 혹은 또 뭐 미중 정상회담 혹은 한중 정상회담 열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네. 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안보는 뭐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보의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안보를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달에 저기 한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부산인가? 정상회담 아직 예. 결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본이 지금 서둘더라고요. 일본이 이번에 에이펙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지금 계속 지금 저기 타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예의주시하게 지켜봐야 되겠고요. 근데 일본은 항상 한국이 하는데 자기들이 더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못된 협상들이다, 특성이 협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런 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정치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끝을 내는데요. 그 한국의 그 이준석이라는 그 인간은요, 왜 그렇게 하고 돌아다닙니까? 그 젊은 애가 아주 그 배은망덕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정치인으로 아마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첫째는 대중성은 있는데 그 대중성이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번뜩 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 예, 뭐 예. 이런 것만 즉흥적인, 가지고 하는 그러한 좀 진중함이 없다. 예, 또 신중한. 하나는 상대를 자꾸 적을 만들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좀 정의롭게 뭐 좀 진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좀 움직임도 굉장히 진중하게 하잖아요. 너무 가볍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만 탓하는 그러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청년은 청년이되 그 머리는 완전히 퇴행돼가 있는 구태의 청년이다 이래 보기 때문에 뭐 이준석 정치의 성공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다 언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론이. 우리 한국 이게 언론도 좀 차려야 우리나라는 돼요. 언론이 대통령 감도 안 되는 것들 전부 그렇죠.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한번 보세요. 안철수, 그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뭐 음. 이런 사람들을 그냥 언론에서 부축해 가지고 그렇죠. 이재명 한번 보세요. 이재명 예.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 후보군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대한민국 언론의 기능은 거의 죽었다고 봐요. 제가 가잖아요. 맞습니다. 언론의 진실, 정의의 기능은 정론직필은 없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한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잘못된 언론들의 그 보도, 자기 그렇죠. 입맛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러한 언론들의 행포를 바꾸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속고 사는 거다. 그래서 요즘 현수막에 그래 붙여놨어요. 속을 겁니까?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꾼들한테. 그렇게 우리 현수막 그래 붙여놨어요.
글쎄 말인데 저도 한국 사람이 고향인으로서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요. 이 언론이요. 켜면은 나라가 발전되는 얘기를 하고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냥 궁금하게 해가지고 그것만 집중되게 따라다니는 그런 얄팍한 생각만 하는 거 보고요. 물론은 뭐 지금 사실은 뭐 미국도 물론 뭐 바이든 저 트럼프 이런 식으로 갈라서 있지만 한국은 이념적인으로 언론이 다 갈라서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또 국민들도 교육을 그냥 뭐 언론에서 저렇게 떠드니까 그것이 사실이냐 뭐 가짜 뉴스고 그러니까, 진짜냐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7년 동안 했는 일들이 다 옳았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주장했던 것이 다 옳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을 그런 식으로 언론에 다루었으면은 우리는 이미 지지율이 30% 40% 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하다가 맞지 않다고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언론의 정도가 뭔지 언론 기관들이 좀 더 반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앞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정치권에 입문하려면은요, 사상 검열을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지금 저 국회에서 민주당들이 무슨 뭐 안보를 지금 탓하면서 그냥 질타를 하는 거 보니까 내로남불하고 있더라고. 자기네들이 안보 다 망쳐놓고. 뭐 원래 좌파들 민주당 좌파들은 그렇습니다. 태극기 그래 욕하다가 요즘 태극기 달고 다니잖아요. 국민의힘은 그것도 못 하고 있잖아. 예, 그래서 좌파들의 눈속임, 국민 선동, 또 언론과 이렇게 그 좌파들이 예, 혹은 우파도 또 언론과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그러한 행위들은 안 된다. 예. 국민들께서 현명해져야지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You alright.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네, 감기 예, 빨리 나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